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복잡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달러가 1,60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려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트리거와도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화려한 명성 뒤에 왜 이토록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다가올지 모를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외부의 파도라면 우리 경제 내부의 취약성은 배 밑바닥에 난 구멍과 같습니다. 가장 뼈아픈 현실은 원화의 위상입니다.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고작 0.1% 수준, 세계 4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의 통화는 국제 무대에서 거의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라의 빚, 즉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난지원금과 같은 확장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렸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의 또 다른 핵심 요인입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체력이 약해진 사람이 작은 감기에도 심하게 앓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화된 한국 경제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유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값싸게 돈을 빌려 금리가 더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 투자에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막대한 자금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혹자는 일본도 엔화 약세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5대 기축통화 중 하나입니다. 즉, 전 세계가 인정하고 사용하는 안전자산입니다. 일본은 국가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를 겪었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언제든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직된 노동 환경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꺼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나 인터넷 서핑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근로자의 권익과 생명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코리아 엑소더스,
즉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는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인상됩니다. 우리가 먹는 수입 식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물가가 오르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는 일시적인 호재일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상승하여 내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한국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 청약 통장입니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높은 집값에 절망하며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울의 아파트 분양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부의 사다리입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세부터 가입이 인정되니 자녀가 있다면 꼭 만들어 주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지더라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월급날 여러분의 월급의 일부를 떼어 기계적으로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십시오.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그 시대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청약 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으십시오. 이것은 환율 상승 위험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분산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달러 자산과 서울의 핵심 부동산, 이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다가올 경제의 겨울을 버텨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의 거인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환율 1,600원이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현명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